네, 오늘 영상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또는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직업이 맞는지 모르겠다, 최근에 직업이 많이 생겨나곤 하는데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에게 제 경험담을 조금 들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최근에 정말 사회가 급변하고 또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다양한 가치가 생성되고 또 소멸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직업도 생성되고 또 없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잘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이해인 것 같아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기술과 지식 그리고 태도를 갖고 있는지가 정의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계속 휩쓸려 가고, 그러다 보면 그냥 떠도는 인생 직업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이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충분히 내가 내 안에서 좀 발견을 하셔서 내 안에서 내 경험들을 재조명하시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나침반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이 영상을 진행하고 또 맞춰볼까 하는데요. 저는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로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다가 현재 이제 공인노무사로 정말 다채로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인노무사가 비단 하던 일뿐만이 아니고 사람의 직업을 찾아주고 또 이 사람이 어떤 소명을 갖고 있는지를 발견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일적으로는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아주 행복하게 제 모든 지식과 제 모든 세포들을 다 활용해서 직업을 이뤄나가고 있기에 저는 이런 영상을 찍을 자신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또한 이런 직업적인 기쁨,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명을 여러분들이 꼭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영상들과 유튜브 채널들을 마련을 하게 되었어요. 일단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인사 담당자 업무를 하다가 현재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크게 두 가지의 저는 핵심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동물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은 동물들을 길러봤어요. 병아리를 닭으로 이제 진화시킨 것도 수십 마리가 넘었고요. 메추리도 저는 성공적으로 길러봤고, 또 늑대 거북이 또는 미시시피강 거북이, 붉은기 거북, 자라 거북, 남생이, 이런 것들도 제가 수집도 해오고 해서 길러봤고요. 햄스터 같은 경우도 로보르브스키 햄스터, 펄 햄스터, 그리고 미니 팬더 마우스, 이런 것들 다 길러보고, 사마귀 다 제가 산에 가면 채집을 해서 이제 젤리 같은 거 먹이면서 길러봤고요. 제가 가장 이제 사랑했던 동물은 바로 고슴도치였습니다. 고슴도치로 저는 네이버에 그 당시에 이제 고슴도치 사랑이라는 카페가 있었는데 그때 카페 스텝도 했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고 사진도 많이 올리고 리뷰도 올려서, 그래서 그때 정말 뽀순이라는 고슴도치, 도치였는데요. 그때 정말 그 고슴도치를 키우고 또 이제 밥을 주고 예뻐하고 청소해주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끝나면 저는 그냥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끝나면 거기서는 여러분들의 분석이 진행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 더 깊게 들어가서 그런 동물들을 왜 좋아했을까? 이게 이제 스티브 잡스가 말한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들을 재조명하다 보면 거기서 다 커넥티드 닷들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미래에 해야 되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동물을 좋아하고 특히 고슴도치를 그렇게 몰입을 해서 키우고 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그 케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동물들을 보면 다 되게 조그맣고 좀 돌봐주는 것이 필요하고 귀엽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고슴도치는 얼마나 귀여워요. 사람 손을 갖다 대면 저한테 막 안기고 하는데 제 친구나 아니면 저희 가족들이 손을 내밀면 절대 가까이 안 와요. 아주 무서워서 숨습니다. 그만큼 이제 겁이 많은 동물인 거죠. 저는 약한 것들, 뭔가 도움이 필요한 것들에게 도움을 주면 되게 제가 행복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물을 기르면서 제가 느낀 첫 번째 저의 강점은 바로 케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 강점은요, 또는 두 번째 저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사람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몸무게가 75kg 정도 나갔어요. 그때 초등학교 5, 6학년 때 75kg면 정말 이제 고도 비만이죠. 힘도 세고 덩치가 크다 보니까 당시에는 엄청 에너지가 넘쳤어요. 그렇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놀 때도 항상 동네 대장, 카리스마와 뭔가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친구를 그냥 이렇게 한 대 툭 치는 것도 그 친구는 맞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 성격이 괴팍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랑 이제 그 부모님과 동생이랑 제가 어느 날 외식을 하고 집에 갔는데요. 저희 집 대문에 라카칠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라카칠이 막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저에 대한 욕들과 저에 대한 비난들이 막 이제 돼지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서 거기에 라카칠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누가 나한테 이런 모함을 하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충격스러웠습니다. 다행히 지워져서 지웠는데, 그리고 한 두세 번 정도 저희 집에 이제 외출이 다 간 사이에만 제 친구들이 저한테, 왜냐면 저는 힘이 세고 그때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저에 대한 불만 또는 진원이가 뭐 때렸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런 이제 저에 대한 불만과 미움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장난 전화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장난 전화도 와서 저에 대한 욕을 상당하게 하고 끊어버리는, 저희 부모님이 받건 할아버지 할머니가 받건 동생이 받건 가네요. 그런 일들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겪어보니까 친구들로부터의 어느 정도 이제 모함이나 그런 것들을 받게 되니까 사람 관계,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매우 초연해졌어요. 그리고 매우 기민해졌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면 나에게 어떤 이제 감정을 느끼고 있길래 그런 행동을 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등학생 때부터 정말 예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했는데, 고등학생 때는 제 몸무게가 한 100kg 가까이 나갔어요. 그러면서 성격은 초등학교 때 저도 이제 상처를 받고 되게 내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내향적인 성격에 정말 조용하고 덩치가 크다 보니까 친구들이 또 놀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친구들이 저를 놀리거나 조금 때리거나 이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달게 받았죠.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식으로 친구들을 괴롭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이제 시기를 거쳐서 대학생이 되고 이제 성인이 되고 보니까 특이한 점이 생겼어요. 제 원래 성향은 상당히 외향적입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런 상처를 겪고 보니까 아주 내향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성향 자체가 상당하게 내향적이면서 동시에 아주 외향적인 하이브리드 성격을 지니게 되었고, 제 친구들 자체도 되게 외향적인 친구들, 정말 잘 노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되게 내향적이고 모범생 친구들도 있으면서 제가 다양한 사람들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저만의 강점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 강점들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먹고 사는 일 중에 사람 관리, 사람에 대해서 다채롭게 해석을 해주고 그 사람들의 동기 요인을 발견을 해주고 그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직무가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저는 이제 인사 담당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로서 이제 이분들을 관리하고 육성하고 또 유인하고 성과를 내게끔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해오다 보니까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공인노무사가 되고 인사 담당자로 들어갔거든요.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무사는 법적인 그 규율을 다루고 검토하다 보니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노무사로서 징계 업무, 해고 업무 이런 것들을 맡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하는 거는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노무사로서 필요한 업무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케어, 돌봐준다는 그런 케어라는 게 인사 담당자로서 발현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사 담당자 업무를 하고 또 인사 컨설팅 업무를 해오면서 제 첫 번째 강점이 발견이 안 돼서 실제 그만두고 지금은 인사 노무 담당자로서 또는 인사 노무 법인의 대표로서 제가 하는 일들은 사람들을 케어해주고 사람들의 직업적 성취를 도와주고 일로 인해서 힘들지 않게
일로 인해 울지 않게 만드는 것들을 제 삶의 모토로 하면서 실제 현재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송노무사의 인생직업 TV도 여러분들께 단순 직업적 성취 또는 노무사로서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비전에 대해서 그치지 않고,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직업이 여러분들의 몰입, 그리고 가정, 연봉 이런 것들을 이뤄서 결국에는 행복을 이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 직업이 제 소명이 된 이유를 제 자신의 두 가지 강점과 두 가지 핵심 가치에서 찾아낸 거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저와 같은 디테일한 발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업이 또는 여러분들의 소명이 무엇인지 찾는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궁금한 점들은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송노무사의 인생직업TV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